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바이든의 아메리카 정상회담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주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를 하며 남북 국경에서 진행 중인 이민위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브라도 대통령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배제하면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대통령의 이번에 불참 사유로는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배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륙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주 정상회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오브라도 대통령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그 자리에 외무부 장관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상회담을 주최했던 조 바이든에게는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AP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와 온두라스가 오브라도 대통령의 이러한 처신에 지지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과 다른 국가들의 지지 발언으로 인하여 좀 더 많은 국가가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이든과 해리스는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행사가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 바이든에게는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 130만 명에 대하여 작년 9월에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520명의 군인들은 미국에서 실제로 승인된 코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인 예방접종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군인의 약 55%가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6월 7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16위원회가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돕기 위해 공화당에 대한 당의 실패한 중간선거에 대비하여 민주당의 입지를 재조정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기록적인 가스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폭망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16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여 자기들의 집권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좀 더 폭넓게 선전하기 위하여 ABC와 MSNBC의 황금 시간대에 16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시도 역시 지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16위원회가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인의 52%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자 지금은 46%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엑슬로드 전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목요일부터 황금 시간대에 방영될 16위원회 청문회가 애국자 운동을 비방하고 분쇄하기 위하여 관이되어 있으며 이 건은 민주당원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는 민주당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당원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과장하고 사실을 왜곡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담 시프터 전 하원 의원의 거짓말과 또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야기의 거짓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주당의 수뇌부와 정치인들이 그간의 국민들을 상대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국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학교 총격 사건으로 인하여 방탄배낭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의 백팩에 비하여 여러 수십 배가 비싸게 약 400불에 판매가 되고 있으나 지금은 주문이 밀려서 기다려야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총알을 가리는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는 이 백팩은 약 400불로 시판이 되고 있으며 주문이 지금 급증하여 대기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 지금 이 방탄 백팩을 메고 학교를 등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방탄 백팩을 메고 학교를 등교하니 얘의 이름은 바로 방탄소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하원에서 공격용 총기류에 대한 1000%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발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총기류를 전면 금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총기 구입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세금 인상이라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인상이 몇십 프로가 아니고 1000%를 인상한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민주당원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수정헌법 2조의 의미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이전에 이 법을 만들었던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입법부인 의회 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파적으로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를 어기고 1000%라는 전대미문의 세금 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구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결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비우호적인 기업 지원에 견디지 못하여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까지 어셈블리 라인을 먼저 옮긴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작은 시골 마을에 250명이 1차 실직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구 판매 전문 회사인 존 디어가 멕시코로 간다고 하는 사실에 아이오와주 워터루에서는 지방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 아이템인 트랙터 운전은 2024년까지 모든 라인을 멕시코로 뜯어옮긴다는 계획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트럭 운전수가 많이 모자라고 있는 가운데 무인 배달 트럭이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포워드 지역의 샘스 클럽으로 물건을 배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티과 종이 제조업체인 조지아 퍼시픽이 계약에 의하여 지금 무인 트럭을 이용한 종이 제품을 샘스 매장 각 지역으로 보내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일환으로 오늘 처음으로 텍사스 폴스월드에 있는 샘스에 조지아 퍼시픽의 종이 제품이 배달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해마다 많은 트럭 운전수가 모자랍니다. 오늘 현재 상태로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장시간 운전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핸디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군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운전기사를 메울 방법은 없으니 결국은 무인 자율주행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인 데비 스토베노가 자기 자신은 워싱턴 DC로 오길 위하여 전기 자동차를 몰고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주유소를 들릴 필요도 없고 가스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고 아주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전기 자동차 구매 가격이 56,000불에 달하는 고가이므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상원의원으로서 말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자기 관할구역인 미시간이 그렇게 부유한 스테이트도 아닙니다. 자기로서는 금수저라고 거기에 대하여 관과를 하며 남을 조롱하는 듯이 하는 이 말은 상원으로서 상당히 결격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디저트로 배 채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인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하원의회에 출마하고 있는 제이크 이번스가 과반수를 지금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원에게 동일하고 똑같은 조사청문회가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반스 하원의원 후보는 민주당원이 16위원회를 만들 때와 같이 정상적인 하원의 절차를 정치적 무기화를 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였을 때는 반격 정신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자체 조사를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화당은 보복성의 정치적인 언행을 상가해 왔으나 이번 경우에는 확연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행을 일삼아 과반수가 넘는다는 그 장점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원도 민주당 일색으로 다 갖추어서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였다고 하며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반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민주당원들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해야 했던 책임을 묻는 동일한 조사
조사 청문회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화당은 반격 정신을 가지고 정치적인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복 정신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필히 반격 정신으로 무장된 민주당원들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